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중 사람들 입장에서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 사건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100년 전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100년 전입니다. 그게 마르크스 키케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키케로가 마르크스 키케로 로마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니까 동생 퀸투스 키케로는 이제 성이죠. 퀸투스가 형에게 이제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키케로는 카이사르,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제 시저라고 그러는데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정치인 겸 장군, 군인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이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키케로는 아테네, 이제 저쪽 그리스의 아테네와 그 터키의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소아시아, 리틀 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유학도 갔고 웅변, 정치, 철학자로서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다음가는 그 중세시대 철학, 중세시대의 그 철학을 공부할 때 이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필적하는 그런 철학자로서 철학의 아주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키케로가 이 키케로는 이제 그 시저가 이제 죽을 때 브루토스 칼을 맞아서 이제 암살을 당해서 이제 죽을 때 그 브루토스가 찔렀죠. 그래서 브루토스 네가 날 배반했구나. 브루토스 믿었던 너 맞아. 그래서 브루토스 너 맞아.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암살을 당한 시저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키케로가 그 동생이 이제 그 형한테 쓴 집정관 선거에 출마한 형한테 쓴 편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쟁자의 범죄와 성추문. 자, 그 집정관에 출마한 경쟁자의 범죄와 성추문, 그리고 부정부패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까발리고 무기로 써서 그들 입을 막아라. 상대방의 성추문, 범죄, 부정부패, 이걸 기회가 될 적마다 이제 까발려서 국민들한테 자꾸 주입을 시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악의적인 소문은 대부분 가족과 친구에게서 나온다. 적은 가족 겉에 있다는 겁니다. 소문도 이제 가족이 행실을 잘못해서 추문이 나오고 그러면 선거에 악영향을 주니까 가족들을 조심시켜라. 필사적으로 아첨을 해야 된다. 아첨하는 기술을 배워라. 또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표정과 말투도 바꿔라. 일반 대중을 향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면 안 된다. 두루뭉실하게 애매한 일반론만을 얘기해라. 뭐 약속을 할 때는, 공약을 내걸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판은 속임수와 변절, 배신이 난무하는 곳이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라. 요 이제 7가지를 형한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집정관에 출마한 키케로한테 그 동생이. 당시 그 로마는 그 귀족 대표로 구성된 원로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미국의 상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민으로 구성된 민회, 미국에로 치면 하원, 그리고 이제 그 키케로가 출마한 집정관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 요 세 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공화정, 왕이 없죠. 왕이 없는 공화정을 시행하고 있던 때입니다. 법원, 사법부가 없는 것이 지금과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지금과 차이가 납니다. 로마가 이제 그 2100년 전에 삼권 분립에 가까운 공화정을 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눈부신 전투로 식민지를 넓힌 공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만든 시저, 줄리우스 시저죠. 시저가 종신 집정관에서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보이다 살해당했습니다. 키케로가 그 후임 집정관에 출마하려던 그때 동생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쟁자와의 범죄와 성추문 그리고 부정부패를 기회에 있을 때마다 까발리고 무기를 써서 그들 입을 막아라. 악의적인 소문은 대부분 가족과 친구에게서 시작된다. 가족들을 조심시켜라. 아첨을 잘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표정과 말투도 바꿔야 된다. 대중을 향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면 안 된다. 애매하게 일반론만을 얘기해라. 정치판은 속임수와 변절, 배신이 난무하는 곳이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꼭 2100년 전에 했던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나불나불 이재명은 필사적으로 문재인과 문바에 아첨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표정과 말투도 바꾸고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자신을 확 낮추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 대신 애매하고 일반적인 말만 내뱉어서 사람들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 바꾸기 쉽게 절대로 확실한 언질이나 약속을 안 합니다. 언제든지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아듣었어.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이재명 말은 언제나 바뀝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뚱하죠. 윤석열 씨가 좀 뚱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뚱한 사람 윤석열은 어떨까요? 이건 뭐 아첨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뚱씨입니다. 뚱씨. 말투도 표정도 잘 못 바꿉니다. 안 바꿉니다. 비천한 출신까지는 아니지만 부자는 아니라고 둘러대지도 못합니다. 구름 잡는 말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법에만 매달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랍시고 접근해서 떡밥을 던진 사기꾼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걸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50몇 차례에 걸쳐 이런 말 저런 말을 생각 없이 친하답시고 믿고 전화해 내뱉었습니다. 이 사기꾼은 무려 7시간분을 녹음해서 MBC에 넘겼습니다. 돈을 받고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짜고 쳤는지 모르겠으나 내로남불당과 MBC가 신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김대엽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들떠 있습니다. 로마의 키케로가 2100년 전 지적했던 것처럼 김건희 씨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역시 정치는 속임수와 배신, 변절이 난무하는 곳임을 한국의 좌파 집단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추문은 가까운 가족에게서 시작된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도 증명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수다쟁이 동네 아줌마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누라쟁이가 남편 흉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집사람에게서 이제 깨지면서 하는 게 벌써 몇십 년인지 모릅니다. 자기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등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때는 뭐 제가 등신이 돼줘야지 변수 있습니까? 집사람 사기도 올려줘야죠. 마누라쟁이들은 나 없으면 저 사람은 직광이야 꽝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남편의 바깥 활동도 자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남편은 밖에서 방방 구르는데 난 뭐지?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보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만 기자라고 둘러대고 떡밥을 물기까지 교묘하게 사기를 치고 녹음까지 한 사기꾼을 몰라보고 수다를 떨었다는 게 좀 창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어느 모자라는 예편대처럼 남편을 가리켜 우리 선생님이라느니 박사나 교수 아니면 직함을 붙여 남편을 지켜 세우는 짓보다는 훨씬 인간미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 기회가 되면 남편 흉 본 김에 좀 더 적나라하게 흉을 보셔도 됩니다. 까발려도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같은 근엄한 이중인격자를 보자고 청와대에 보낸 게 아닙니다. 방귀를 뿡뿡 끼어대는 서민 대통령을 보자는 겁니다. 참고로 서양에서는 방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식탁에서조차 방귀 끼는 건 실례가 아닙니다. 물론 슬그머니 나가서 해결하고 들어오기는 하죠.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방귀는 우습기는 해도 실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끄하는 트림은 무지무지하게 실례라고 합니다. 트림을 몸통의 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탁에서 맛있게 먹었다는 표시로 그런 의미로 트림을 하는 게 하나도 실례가 아닌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주 재밌습니다. 후보 방귀 소리가 안 나오나 집안에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안 나오나 진짜 사나이를 뽑는 기분입니다. 마누라쟁이, 에펜네, 또 옆했네, 뭐 제가 이런 말 썼다고 혹시 정교태 정원교라는 사람 고리타분한 늙은이 아니야 이런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우리 집사람을 여왕폐하로 모시고 삽니다. 가끔 하던 설거지가 요즘 들어 몽땅 제 차지가 됐는데 가끔 뭐 밥알이 그릇에 붙어 있다고 묵사발이 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마누라 보고 대통령 뽑습니까? 곰곰 생각하면 김건희 씨가 또 얼마나 순진합니까? 대통령 되면 온갖 있지도 않은 말로 괴롭힌 놈들 감옥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대로 되겠어요? 하지만 분을 사귀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암에 걸립니다. 그러나 저러나 구수한 사람, 인간미 넘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니까 대신 마누라쟁이 아니 부인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보통의 수다가 선거에 표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큰 건 하나 했다고 떠드는 방송이 부끄럽습니다. 양아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중국에 할 말을 하며 국가를 꾸리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느냐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